아니에요. 여긴 거의 기술이 중요해서 대학 나오면 좋겠지만 뭐 저는 벌이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에이, 그래도 제가 다니는 숲은 다들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매일 강의도 듣고 바쁘던데 그런 거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고 동서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던 것도 아닌데 동서는 폭풍 오열을 해버리고 말았고 저는 황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 결국 이 사다를 내는구나. 서울함 피우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야지. 아주 못 배워먹은 티를 내야 속이 시원하니? 어떻게 새로 들어온 식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야?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저는 미용실 얘기만 한 건데.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 마음도 약한데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오열합니까? 형은 이걸 보고도 형수님 편을 드는 거야? 아니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직업적으로 비하하면서 말한 건 동서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우니?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떻게 네가 들어오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너 당장 나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았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댁의 태도에 화가 나 소리를 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절대로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며 자신도 연을 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제가 가족을 끊어놓았다며 폭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종종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하는 듯 했지만 남편도 연락만 받을 뿐 만나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미혼이었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소개를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 당신 이번에 엄마나 아버지가 집으로 오라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 전화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안 되겠다. 당신 핸드폰 좀 줘봐. 아이, 그냥 전화 안 받을게. 왜 차단까지 다 해놨어? 괜히 전화 오는 거 알면 당신 또 마음 쓸 거 아니야. 이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처가댁에 좀 가서 쉬고 있어. 나도 일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 당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하신다는데 인사 오는 자리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젠 상관없어. 솔직히 이번 연락도 받기 싫었는데 뭐 결혼식이나 가면 되겠지.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랑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있어. 알겠지? 남편은 제 전화기에서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시킨 후에 저를 친정까지 데려다주고 일을 하러 갔어요. 며칠 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할 여자분이 오는 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계속해 누르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보니 처음 보는 여성분과 시댁 식구들이 잔뜩 몰려온 것이었어요.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으니 여성분께서 제 앞으로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봤고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 누구신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저 예전에 골방에 살았던 부부 딸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네? 누구시라고요? 예전에 사셨던 아저씨 부부 딸이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건지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왜... 저 동석 씨 여자친구예요. 이번에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다가 사진에서 결혼식 사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 사진을요? 어머, 너 가연이구나. 어머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보, 여기 와보세요. 어머, 사돈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게 여기 가연이가 꼭 와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길래 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일단 들어오세요. 엄마는 여성분을 보시자마자 누군지 바로 아시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으로 모신 여성분은 바로 인사를 오기로 한 형님이셨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고 나서 아주버님이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저희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사진을 보고 놀라 물어보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다 같이 거실에 모이게 된 후 형님은 저희 엄마 아빠께도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아니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세 분 덕분이라는 거 항상 끌 때마다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는 자주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 해외에 있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이고, 나는 너 얼굴 보고 딱 알았어. 어떻게 엄마를 쏙 빼닮았니? 건강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지. 그때 정말 놀랬었거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렇죠, 여보? 그럼. 우리는 그때 정말 네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를 구하려고 따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너무 어릴 적이 기억이라 가물가물하게 생각나는 일이었지만 엄마가 얘기를 해 주시자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지금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20년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집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졌고 바로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빠 후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거든.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너랑 비슷한 또래 딸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엄마가 우리 집 골방 조금 고쳐서 거기서 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때 들어오고 나서도 한 몇 년 있었는데 하긴 너는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 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때 무슨 일 있었어? 그때 우리 집에 옛날에 있었던 하우스 물 받아두는 통 같은 거 기억나? 단독주택 산다면서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딱 있더라고. 전에 살던 사람이 원래 그 뒤쪽으로 작물을 많이 길렀는데 그때 사용했던 건가 봐. 근데 좀 깊기도 했지. 물 넣으면 나도 빠져서 못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느 날인가 엄마랑 아빠랑 거기 후배 부부랑 같이 골방에서 고장난 것들 고치고 이것저것 하고 있었고 너랑 가연이는
집안에서 TV 보면서 놀고 있었거든. 한 3-4시간 지났나? 한 번쯤 왔을 법한데 안 오길래 방에 가봤는데 너네 둘 다 없는 거야.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어딜 가도 보이지가 않았어.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뒤뜰에 가봤거든. 거기는 그 우물이랑 나무들밖에 없어서 거기 갈 일이 없는데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가봤더니 원래 그 위로 닫혀있던 발판이 떨어져 있더라고. 뭔 일이 났나 싶어서 바로 달려갔지. 아니, 근데 거기에 너랑 가연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치워야지 했는데 땅속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서 당장은 힘들고 겨울철이라 봄이 되면 해야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호기심 많았던 저희가 그곳으로 갔던 거였어요. 근처에서 놀고 있던 저는 전부터 엄마가 조심하라고 해서 그쪽으로는 안 갔지만 형님은 거기 근처에 갔다가 쏙 빠지고 말았던 거였어요. 저는 형님을 구하려고 바로 들어갔는데 물을 받아둔 건 아니라서 많이 차지는 않았지만 눈과 비 때문에 허리까지 올라온 상태였던 거였어요. 아유, 딱 보니까 네가 가연이를 업고 있더라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진 모르겠는데 잠바는 다 가연이 덮어주고 애를 업고서 울고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조금만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어. 그때 꺼내는데 가연이가 정신을 잃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맞아요. 그때 저는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냥 누운 채로 있었으면 물을 먹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근데 따님분이 저를 들쳐업고 있어서 물도 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라며 엄마랑 아빠가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게,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몰라. 그걸 그냥 치우면 좋았을 거를 그냥 놔뒀던 게 문제였었지.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가연이 너네 엄마 아빠랑은 자주 보고 있어. 건강하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너무 기쁘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형님은 어떻게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아, 내가 그 사진 보자마자 가야 된다고 바로 나왔거든요. 동석 씨가 저 뒤따라 나오니까 다들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누나서 혼자서는 위험하다면서 같이 오게 되었네요.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근데 수민 씨는 왜 시댁에 안 계셨던 거예요? 아, 여기 친정에 오느라 못 오신 거구나. 아, 그게 아니라요. 맞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진정해서 좀 쉬라고 얘기했어. 아이고, 사돈. 우리 수민이 잘 지내고 있죠? 시모는 제가 혹시라도 사실을 얘기할까 싶어서 능글맞은 표정으로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시모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답니다. 반가운 회포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시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웬일로 저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잘못 대한 거 모두 사과하마. 사실 내가 학벌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다오. 갑자기요? 갑자기 왜 그렇게 사과하세요? 아, 제가 형님한테 쓸데없이 다 얘기할까봐 겁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사과 받아줄 거지? 너희 아주버님 이번에 결혼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나이도 있고 그 정도 여자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은 시켜야 하지 않겠니? 결국 아주버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네요? 아니 얘는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대로 믿어줘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해? 수민아,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알지?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혹시라도 형님에게 얘기를 할까 두려워 저에게 계속해 사과를 해왔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은 바로 시댁에 찾아가 더 이상 저에게 연락도 관여도 하지 말라며 뒤집어 엎어버렸죠.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은 부모가 없다며 시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형님께서는 제가 시댁 행사에도 나오지 않자 연락을 해 오셨어요. 저는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답니다. 어머, 수민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전 사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도 수민 씨처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른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사람 구하겠다고 그 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건데 그런 수민 씨를 시댁에서는 알지 못하네요. 아, 괜찮아요. 아마 그쪽 가족들이 다 고학력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난 수민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형님은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버님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자며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시모는 아주버님의 파혼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엄청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죠.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당당히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 결국 네가 우리 집을 망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죄책감은 가지고 있긴 하니? 저 때문이라니요? 이건 다 어머님과 가족분들이 만든 거예요.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에서 트러블은 한 번도 안 생겼을 거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 이 모양이 된 거야. 역시나 말이 안 통하시네요. 사람 학벌로 배운 걸로 나누시는데 개념은 배우시지 않으신가 봐요? 형님한테 제가 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어머님 아들인 제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식이 직접 자신 가족들에 대해 얘기를 했을까요? 뭐? 동우가 얘기했다고? 너 거짓말 하는 거지? 네가 다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떡해? 거짓말 같으시면 한번 전화라도 해보시던지요. 할 말 더 없으시죠? 전 더 이상 어머님 뵙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시모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모든 시댁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자신들의 가족들이 벌인 일이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 가족을 등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으로 시댁 식구들이 깨달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될 뻔했던 가연 씨와는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게
그동안 낮아졌던 제 자존감을 높이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